현대 국제 안보 환경에서 중국의 군사력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엄청난 국방 예산을 투자하며 군사력 현대화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특히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로켓군 등 다양한 군사 분야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발전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으로 기본적인 군사 현대화를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군사 기술을 배우고 자국의 군사 시스템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2000년대로 대규모 군사 장비 현대화와 군사 기술 혁신에 집중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단계로 고도의 첨단 군사 기술 개발과 글로벌 군사 전략 수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에는 여전히 심각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째, 실전 경험의 부족입니다. 중국은 최근 수십 년간 실제 대규모 전투를 치른 적이 없어 군대의 실전 능력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군사 장비와 기술은 아무리 발달해도 실제 전투 상황에서의 대응력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군사 기술의 독자적 개발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많은 첨단 군사 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모방하거나 도입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첨단 반도체, 항공 엔진, 해군 추진 시스템 등에서 자체적인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셋째, 군대 내부의 부패와 비효율적인 지휘 체계입니다. 중국 군대는 여전히 정치적 통제와 내부 파벌 문화로 인해 군사적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군 지도부의 정치적 충성도가 군사적 능력보다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인 전투력 향상에 제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도 중국 군사력 발전의 중요한 제약 요인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견제, 주변국들과의 영토 분쟁, 그리고 국제사회의 군비 통제 압박 등은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중국의 군사력은 외형적으로는 거대해 보이지만 실제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에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군사력의 진정한 힘은 단순한 장비나 숫자가 아니라 실전 대응 능력과 군대의 사기,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중반 중국은 군사력 발전의 초기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은 대규모 인력에 의존하는 군사 전략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기술적 측면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무기와 군사 장비는 소련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모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본격적인 군사력 현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은 군사 부문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은 서구 국가들의 군사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자체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군과 공군 분야에서 급격한 현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중국 군사력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대규모 국방 예산을 투자하여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고성능 미사일 시스템 등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국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목받는 성과였습니다. 21세기 들어 중국은 더욱 공격적인 군사 현대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사이버 전쟁 능력, 우주기술, 첨단 무기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과 비교했을 때 실질적인 전투 경험과 첨단 기술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군사력 발전은 주로 방어적 능력 강화와 지역 안보 장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전면전 수행 능력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군사 장비의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군사작전 수행 능력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을 종합해보면 중국의 군사력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실전 대응 능력과 첨단 군사 기술의 완성도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발전 중인 과도기적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계 군사력의 판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역량을 비교하는 것은
현대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두 강대국의 군사력은 단순히 무기의 수나 병력 규모로만 평가할 수 없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오랜 기간 동안 세계 최강의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특히 해군력과 공군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배치된 군사기지와 첨단 무기 시스템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매년 7천억 달러를 상회하며 이는 세계 군사비 지출의 거의 4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반면 중국은 최근 급속도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격차를 완전히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육지와 근해 중심의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첨단 무기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투사력과 기술적 측면에서는 미국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인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미국은 인공위성 정찰, 사이버 전쟁, 정밀 유도무기 등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과 핵추진 잠수함, 전력은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자랑합니다. 중국은 이러한 기술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사동맹의 측면에서도 미국은 NATO를 비롯한 전 세계적 군사동맹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제한적인 군사협력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수준의 안정적인 군사동맹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능력 측면에서도 미국은 더 발전된 기술과 더 정교한 핵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무기 개발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핵 억제력 측면에서 미국에 비해 열세에 있다고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군사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완전히 대체할 수준은 아닙니다. 양국 간의 군사력 격차는 여전히 상당하며 기술, 투사력, 동맹 네트워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대 국제 안보 환경에서 중국의 군사적 능력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력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실제 전투 능력에서는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복합적인 작전 수행 능력은 중국군에게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력은 외형상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 전투 준비 태세와 군 내부의 전문성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병사들의 실전 경험 부족, 현대화된 무기체계 운용의 미숙함, 그리고 복합적인 전략 수립 능력의 한계는 중국군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전면전 수행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군 지휘체계와 정보전 능력에서 중국군은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도의 통합작전 능력과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 정밀한 군사 기동 능력은 현대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데 중국군은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기술적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력이 양적인 성장에 집중되어 왔고 질적인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합니다.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투 수행 능력은 선진 군대들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지리적 환경과 군사 전략적 제약 또한 중국의 전면전 수행 능력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잡한 지형과 장거리 투사 능력의 한계, 그리고 다국적 분쟁 상황에서의 군사적 대응력 부족은 중국군의 실질적인 전투 능력을 크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전 경험의 절대적 부족입니다. 최근 수십 년간 실제 대규모 전투를 경험하지 못한 중국군은 이론과 훈련만으로는 실제 전투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 경험의 부재는 군대의 실질적인 전투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군사력은 외형상 거대해 보이지만 실제 전면전 수행 능력은 심각하게 제한적입니다. 양적인 성장에 치중한 군사력 발전 전략은 현대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전투 수행 능력에 있어 매우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대 국제 정세에서 북한의 군사력은 복잡하고 미묘한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면밀히 관찰하며
그들의 실제 전투력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장하고 선전해왔지만 실제 능력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양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120만 명에 달하는 현역 군인과 수백만 명의 예비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주변 국가들에게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실제 군사 장비와 훈련 수준은 매우 낙후되어 있어 현대전을 수행하기에는 심각한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무기 체계는 대부분 구식 소련형 무기들로 구성되어 있어 현대전에서는 경쟁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탱크와 항공기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모델로 첨단 방어 시스템과 기술을 갖춘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에 비하면 크게 열세에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양적인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한된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운용 능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실제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정교한 운반 기술과 정확한 타격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전력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상당한 사이버 전략을 개발해왔으며 때때로 국제적인 해킹 시도로 주목받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 능력도 선진국들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에 비하면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사이버 공격은 원시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도화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은 외형상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전투 능력과 현대전 수행 능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군에 비해 질적, 기술적 측면에서 크게 열세에 놓여 있으며 실제 전면전 상황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해군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 바로 김근옥 영웅함의 진수였습니다. 이 함정은 단순한 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북한 군사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상징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 함정의 진수를 통해 자국의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해군력 강화에 집중해왔으며 김근옥 영웅함은 그 노력의 결정체였습니다. 함정의 크기와 무장 수준은 북한이 추구하는 군사적 야망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함정은 북한의 첨단 군사 기술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북한은 이 함정을 통해 자신들의 군사적 역량을 과시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을 향한 심리적 압박의 일환으로 이 함정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함정의 기술적 특성에 주목해보면 북한이 자체 개발한 최신 무기 시스템을 탑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했습니다. 대함 미사일, 고성능 레이더, 그리고 첨단 통신 장비 등이 이 함정의 주요 무장이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해군 현대화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전 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국제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과시가 실제 전투 능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술적 한계와 제한된 훈련 그리고 제한된 군사자원 등이 북한 해군의 실제 전투력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김근옥 영웅함의 진수는 또한 북한 내부의 정치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 함정을 통해 군부의 충성심을 유지하고 대내외적으로 정권의 강력함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군사적 성과는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김근옥 영웅함의 진수는 북한의 군사적 야망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과시적 무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군사적 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던 것입니다. 현대 국제안보 환경에서 북한의 수중, 핵 공격 능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해군 전력을 강화하면서 특히 잠수함 기반 핵 억제력 개발에 집중해왔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군사적 과시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기술은 지난 10여 년간 급격히 발전해왔습니다.
그들은 디젤 마이너스 전기 추진 잠수함을 중심으로 수중 전략 능력을 꾸준히 확장해왔으며 특히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국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수중 핵 공격의 위험성은 단순한 군사적 능력을 넘어서는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그 은밀성으로 인해 기존의 대응 체계를 우회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 플랫폼입니다. 북한의 경우 제한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대칭적 전략을 통해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흔들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수중 핵 공격 시나리오가 단순한 위협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방어 체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비대칭적 전략을 통해 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정보기관의 보고서들은 북한이 최소 3-4척의 핵 공격 가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수함들은 비록 기술적 한계가 있지만 충분히 전략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작전 능력은 지역 안보에 심각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중 핵 공격 능력은 단순한 군사적 능력 이상의 심리적,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도 기능합니다.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과 협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되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국제사회는 이러한 위협에 대해 면밀히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북한의 전술핵 공격 잠수함 개발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심각한 전략적 도전입니다. 최근 북한은 수중 무기 체계의 고도화에 집중하며 이는 국제사회에 매우 위협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의 개발은 한반도와 주변국들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개발 전략은 단순한 군사력 과시를 넘어 실질적인 군사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에 탑재 가능한 전술핵 무기는 기존의 대륙간탄 도미사일 ICBM과는 다른 차원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한 군사적 과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형화된 핵탄두와 잠수함의 은밀성은 기존의 억지력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중에서 은밀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잠수함은 선제 공격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무기 체계입니다. 북한의 전술핵 공격 잠수함 개발은 주변국들의 군사적 대응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탐지 기술과 대잠수함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도발이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의 개발은 기존의 억지력,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전술핵 공격 잠수함 개발은 국제사회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은밀성과 파괴력을 겸비한 이러한 무기체계는 기존의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게 만드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제 정세는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대 국제 안보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군사적 역량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위험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군사력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군사력 강화 전략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첨단 무기 체계의 자체 개발 및 도입입니다.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선진 군사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군사적 억제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 전투기, 미사일 시스템 등에서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방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 협력의 심화입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군사적 협력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실질적인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연합 군사훈련, 정보 공유, 첨단, 무기 도입 등을 통해 우리의 군사적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군 구조의 첨단화와 전문화입니다. 병력 중심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인 성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전쟁, 우주안보, 정보 전략 등 미래, 전장의 특성에 맞는 군사력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군사적 대응 역량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 전력은 우리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디젤 잠수함의 개조와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 능력 확보는 우리의 해양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 수단을 넘어 전략적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변국들에게 우리의 군사적 역량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력 강화는 단순히 무기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총체적인 접근입니다. 기술력, 전문성, 국제적 협력, 그리고 굳건한 국민의 의지가 결합될 때 진정한 군사력 강화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총체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튼튼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대 해양 전략의 핵심은 기술적 혁신과 군사적 대비력에 있습니다. 한국의 해군은 이러한 전략적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디젤 잠수함의 성능 개선과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를 통해 국가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 개조 과정은 단순한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넘어서는 복합적인 국가 전략의 일환입니다. 최신 전자장비와 추진 시스템을 탑재함으로써 잠수함의 은밀성과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중 은밀 기동 능력과 탐지 회피 기술은 현대 해양 전투에서 절대적인 생존 요소로 작용합니다. SLBM 탑재 전략은 한국의 군사적 억지력을 크게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전략적 미사일 시스템은 잠재적 위협 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니라 국가 방어의 핵심적인 억제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디젤 잠수함의 개조는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엔지니어링 작업을 요구합니다. 선체 구조 개선, 추진 시스템 업그레이드, 첨단 전자장비 탑재 등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이 정밀하게 조율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혁신 역량이 집중적으로 발휘됩니다. 무기 시스템의 성능은 단순히 기술적 스펙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운용 능력,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실전 대비 태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제 해양 안보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디젤 잠수함 개조와 SLBM 탑재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노력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지키는 동시에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접근 방식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지난 수십 년간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냉전 시대 이후 한국은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잠수함 기술 개발에 매시부한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독자적인 잠수함 설계 및 건조 능력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원 1급 디젤- 전기 잠수함을 시작으로 한국은 점진적으로 기술력을 높여왔습니다. 초기에는 독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타이프-209 잠수함을 건조했지만 현재는 완전히 국내 기술로 손원 1급과 장보 고급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해군 기술의 획기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보고-II 배치-II 잠수함은 한국형 잠수함 기술의 최고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최신 스텔스 기술과 첨단 전자장비를 탑재하여 주변국 대비 월등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대 자망 깊이와 항속거리, 그리고 무장 능력에서 이전 세대의 잠수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성장뿐만 아니라 수량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은 총 22척의 디젤- 전기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내 30척 규모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해양 방어 능력을 크게 강화할 전략적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단순히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방위산업체들과 해군, 그리고 여러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핵심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한국의 해양 방어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 잠수함 개발에 대한 청사진도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더욱 은밀하고 강력한 잠수함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AIPAIR 인디펜던트 프로펄션 기술과 첨단 스텔스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해양 전략은 더욱 다변화되고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현대 해군 전략에서 잠수함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한국과 북한의 잠수함 전력을 비교해보면 그 기술적, 전략적 차이는 매우 두드러집니다. 북한의 노후화된 디젤- 전기 잠수함들은 대부분 1960만 1970년대 소련에서 도입한 구형 장비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인 작전 수행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잠수함은 첨단 기술과 현대적 설계를 바탕으로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도산 안창호함급 잠수함은 최신 스텔스 기술과 정밀 유도 무기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북한의 노후화된 잠수함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탐지 능력, 추진 시스템, 무장 수준 모든 면에서 한국 잠수함은 북한 잠수함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북한 잠수함의 가장 큰 약점은 제한된 작전 반경과 낮은 생존성입니다. 대부분의 북한 잠수함은 기본적인 정찰과 근해, 작전에만 제한적으로 투입될 수 있으며 현대전에서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기에는 매우 취약합니다. 반면 한국의 잠수함은 장거리 작전 능력과 첨단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동해와 서해는 물론 원양 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장 측면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북한의 잠수함은 주로 노후화된 어뢰와 제한된 발사 능력을 가진 반면 한국의 잠수함은 최신 대함 미사일과 정밀 유도 무기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산 안창호함은 대함 크루즈 미사일과 어뢰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복합 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해전 상황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승조원 훈련 수준 역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 승조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훈련을 받고 있으며 첨단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제한된 자원과 기술로 인해 승조원들의 실질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한국 잠수함이 북한 잠수함에 비해 절대적인 기술적,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나 양적인 비교를 넘어 질적인 측면에서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대 국방 전략에서 핵잠수함은 국가의 군사력을 결정짓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 진입하려면 수많은 기술적, 정치적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먼저 원자력 추진 기술은 매우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원자로 설계와 관련된 핵심 기술은 단순히 자금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깊이 있는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국내 기술진들은 수십 년에 걸친 연구와 개발, 그리고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서만 이 기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 시스템은 일반 디젤 엔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고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적 제약 또한 큰 도전 과제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과 관련 국제 규범은 비핵 보유국의 핵 관련 기술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법적 제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군사적 목적만으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핵잠수함 개발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수반합니다. 한 척의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건조하는데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의 국방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따라서 민간 기술과 정부 지원의 전략적 융합이 필수적입니다. 기술 인력 양성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핵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고급 인력은 원자력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현재 한국의 관련 인력풀은 매우 제한적이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도 도전은 계속됩니다. 주변국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반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핵잠수함 개발은 단순한 군사기술 문제를 넘어 국제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도전 과제들은 쉽게 극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끈기 있는 연구와 투자,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반드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 안보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핵잠수함 개발은 대한민국에게 있어 매우 복잡하고 첨예한 기술적 도전입니다. 고도의 원자력 기술과 첨단 해양 엔지니어링이 요구되는 이 분야는 단순한 군사적 프로젝트를 넘어 국가의 기술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원자로 설계부터 시작하여 핵잠수함에는 극도로 정밀한 기술적 요구사항이 존재합니다. 원자로의 안전성, 방사능 차폐, 냉각 시스템의 완벽한 제어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 하나의 미세한 결함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완성도는 절대적입니다. 특히 원자로 기술의 소형화와 효율화는 핵잠수함 개발의 핵심 관건입니다. 제한된 공간 내에서 최대의 동력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고난도의 엔지니어링적 챌린지가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기술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의 총합적인 결과물을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재료과학 측면에서도 핵잠수함은 극한의 기술을 요구합니다. 해저의 극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특수합금 개발, 부식방지 기술, 초정밀 용접 기술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복합적으로 요구됩니다. 단순한 금속 가공을 넘어 나노 수준의 정밀한 재료 공학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전자장비와 통신 시스템도 핵잠수함 개발의 중요한 기술적 제약 요인입니다. 수중에서의 통신, 탐지, 항해 시스템은 우주항공 기술에 버금가는 정밀도와 신뢰성을 요구합니다. 전자기파 간섭을 최소화하고 극한의 수압에서도 작동 가능한 첨단 전자장비 개발은 매우 고난도의 기술적 도전입니다. 더욱이 원자력 기술의 민감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엄격한 규제와 통제도 핵잠수함 개발의 중요한 기술적 장벽입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 NPT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첨단 군사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기술적 제약이 명확합니다. 핵잠수함을 설계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 인력 양성은 수십 년의 시간과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대학, 연구소, 방위산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핵잠수함 개발은 단순한 군사기술 문제를 넘어서는 심오한 국제적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핵확산 금지 조약 NPT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엄격한 규제는 핵 관련 기술 개발에 막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는 이러한 국제 규범의 틀 안에서 매우 섬세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핵 관련 기술의 확산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핵무기 잠재력을 가진 기술의 이전과 개발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와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우려를 넘어 글로벌 안보 차원의 전략적 판단에 기인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핵 관련 기술은 매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민감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잠수함 개발과 관련된 국제적 제약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적 제약으로 국제조약과 협약에 엄격한 규제가 있습니다. 둘째, 기술적 제약으로 선진국들의 기술 이전 제한과 통제가 존재합니다. 셋째, 외교적 제약으로 국제사회의 압력과 견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제약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과정에 실질적인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의 확보에 있어 선진국들의 기술 이전 거부는 심각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 기술, 첨단 센서 시스템, 스텔스 기술 등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전되고 있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국가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신뢰 구축이 핵심적입니다. 한국은 평화적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기술적 장벽을 뛰어넘는 것을 넘어 외교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제규범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방위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섬세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핵잠수함 개발과 관련된 국제적 제약은 단순한 기술적 장애물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도전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가 차원의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투명성, 신뢰,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현대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한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국방의 근본적인 의미는 단순히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안전을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를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보다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국방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압박과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우리의 국가 방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자주국방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최첨단 무기 체계와 국방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첨단 무기 시스템, 사이버 방어 능력, 우주 및 군사, 정보 기술 등을 독자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리는 외부의 어떤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자주국방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군사 장비와 기술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방위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우리는 동시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방위 산업의 기술력 향상은 국가 전체의 첨단 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국방은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독자적인 국방 역량을 갖춘 국가는 국제사회에서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국제적 협상력을 높이고 국가의 전략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자주국방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막대한 투자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그리고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자주국방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현대 국제안보 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중국, 러시아의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은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강화는 단순히 무기를 구입하거나 병력을 늘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전반적인 국방 역량을 높이고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총체적인 과정입니다. 첨단 무기 시스템 도입, 군사기술 혁신, 전문 인력 양성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자주국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과 핵무기 개발, 주변 강대국들의 복잡한 군사적 이해관계 속에서 한국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의 안보는 한국이 스스로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방 투자가 필요합니다. 첨단 무기 체계 개발, 사이버 안보 강화, 우주 및 해양 방위 능력 확충 등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특히 잠수함, 전투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핵심 군사 전력을 꾸준히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군사력을 키우는 것을 넘어 한국만의 독자적인 국방 전략과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방위산업 육성, 군사기술 혁신, 우수한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진정한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장기적이고 일관된 내셔널 전략이 필요합니다. 군사력 강화는 평화를 위한 투자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은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함으로써 한국은 더 안전하고 안정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책무입니다. 현대 국제 정세에서 한국의 국방 전략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군사적 자립은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완전한 독립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 무기 기술 개발, 국방 산업 육성, 그리고 독자적인 군사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첨단 무기 체계와 군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가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핵심 방위 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구 개발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사이버 워페어, 우주기술, 첨단 무기 시스템 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은 점진적으로 군사적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 외교와 다자간 안보 협력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미국 외에도 다른 우방국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외교적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의존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국방 예산의 전략적 투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핵심 방위 능력 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첨단 무기 체계 개발, 군 인력의 질적 향상, 그리고 미래, 전장에 대비한 기술 투자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자립을 넘어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언뜻 보기에 강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주제입니다. 그들의 군사적 과시와 도발은 대부분 심리 전술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전투 능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단순한 허세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전투력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 과시는 대부분 내부 결속과 대외적 협상력 강화를 위한 심리적 전략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반복적으로 전개하는 군사 퍼레이드와 미사일 발사, 실험은 실제 전투 능력을 과장하기 위한 전략적 연출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제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 장비 대부분이 노후화되고 실전 운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분석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고 냉철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도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전문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군사 장비와 훈련된 군인들, 그리고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기술력과 전투 준비 태세는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첨단 무기 시스템, 고도의 군사 훈련, 그리고 풍부한 국방 예산은 한국이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합니다. 북한의 허세는 결국 한국의 강력한 방어력 앞에서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북한의 위협은 실제보다는 심리적 전략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일 뿐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냉철한 판단과 강력한 대비 태세로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허세는 철저히 심리 전술의 일환이며 한국은 이를 정확히 읽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첨단 군사력,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전문적인 대응 전략은 한국이 어떤 위협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한의 도발은 결국 한국의 강력한 방어력 앞에서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허망한 시도일 뿐입니다. 해시태그 허세의 본질. 북한의 군사력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커다란 위협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군사력은 대부분 허세와 과장된 선전에 불과합니다. 북한 정권은 군사적 능력을 과장하여 국제사회의 두려움을 주려는 전략을 오랫동안 추구해왔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허세는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드러납니다. 첫째, 그들의 무기 시스템은 대부분 노후화되고 실제 전투 능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소련 시대의 무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현대전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첨단 무기 체계와 정밀 유도 무기의 부족은 그들의 실제 전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북한 군인들의 실제 훈련 수준과 사기는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군인들의 전투 의지와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해 군대 내부의 사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북한의 군사적 과시는 대부분 심리전 차원의 전략입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통해 국제사회에 두려움을 주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무기들의 실전 투입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며 오히려 국제사회의 제재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력이 실제로는 방어적 능력조차 제한적이라고 분석합니다. 현대 전쟁 기술과 정보전 능력에서 완전히 뒤처져 있으며 최신 무기 체계와 통신 기술의 부족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군사적 허세의 이면에는 심각한 기술적, 물질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은 군사력 유지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자원 부족과 국제 제재로 인해 군사 장비의 현대화와 유지 보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그들의 군사적 허세가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은 대부분 심리적 위협과 선전에 불과한 허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전투 능력과 현대전 대응력은 매우 제한적이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심리전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한국의 군사적 안정성 유지. 현대 국제 지정학적 환경에서 한국의 군사적 안정성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통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지역 안보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과 중국의 팽창주의적 태도 속에서 이 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한국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군사적 방어 능력을 제공합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억지력을 가지고 있으며 첨단 무기 시스템과 군사기술을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방어 역량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사훈련과 정보교류는 양국의 군사적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단순히 군사적 보호를 넘어 외교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국에 막대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외교적 지원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북핵 문제와 같은 복잡한 안보 이슈에서도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은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군사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한국은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최신 무기 도입, 공동 군사훈련,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양국의 군사적 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지역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적응력과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스트렝크스는 단순히 군사적 힘만으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공유된 민주주의 가치, 상호 신뢰, 장기적 전략적 이해관계가 이 동맹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 중국의 팽창주의, 러시아의 지역, 정책 등 복잡한 지정학적 도전 속에서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군사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더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이버 안보, 우주 안보, 첨단 군사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동맹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해시태그 국방비 증가와 자주국방 강화. 현대 국제 안보 환경에서 자주국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급변하는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군사적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국방비 투자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과 안보 위협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방비 증가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첨단 무기 체계 도입, 국방기술 연구 개발, 군인들의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 안보 역량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첨단 무기 체계 개발은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억제력을 제공하며 국방기술 자립은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국방비 투자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듭니다. 국방비 증가는 단순한 군사력 확장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경제적 부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생존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첨단 군사 기술 개발, 우수한 인력 양성, 첨단 무기 시스템 도입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한국은 더욱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국방비 투자의 핵심은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에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사이버 전쟁, 우주 군사력, 첨단, 정보 기술 등 미래 전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더불어 국방비 증가는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군사기술의 자립도를 높임으로써 경제적 파급 효과와 국가 안보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투자를 넘어 국가 전반의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방비 증가는 한국의 자주국방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에서 국가의 생존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국방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해시태그 국방비 증가의 필요성. 현대 국제안보 환경에서 국가의 군사력은 단순한 방어 수단을 넘어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됩니다. 급변하는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국방비 증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같이 복잡한 안보 환경에 놓인 국가에게 군사적 대비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현대 무기 시스템의 기술적 복잡성은 막대한 투자를 요구합니다. 최신 전투기 한 대를 도입하거나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투자입니다. 군사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 없이는 군사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국방비 증가는 단순히 무기 도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군인들의 복지와 교육, 첨단 군사기술 연구 개발, 국방 인프라 구축 등 포괄적인 영역을 포함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군에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처우와 교육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군인들의 사기와 전문성은 국가 방어력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국방비 증가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과 새로운 안보 위협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 지역 내 군사적 긴장 등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방어적 차원을 넘어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방비 증가는 또한 첨단 군사기술 개발의 원동력이 됩니다. 인공지능, 무인 시스템, 사이버 전쟁 기술 등 미래 전장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혁신적 기술들은 막대한 투자 없이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히 군사적 목적을 넘어 국가 전반의 기술 혁신을 견인하는 파급 효과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방비 증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전략입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국방 투자가 요구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투자, 그것이 바로 국방비 증가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해시태그 자주국방을 위한 정책 제안. 현대 국제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불안정합니다. 한국이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첫째,
국방기술 자립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제입니다.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대규모 투자와 지원 정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첨단 무기 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 방산 연구 개발에 대한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첨단 무기 기술과 관련된 핵심 원천 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요구됩니다. 국방 예산의 획기적 증액도 필수적입니다. 현재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선택입니다. 국내 군사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양성도 중요합니다. 방위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산학연 협력 모델을 통해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국방기술 개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군사기술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을 통해 자립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수동적 방어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독자적인 군사 대응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 안보 분야에 대한 투자도 매우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이버 공격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첨단 사이버 대응 시스템 구축과 함께 관련 인력 양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주국방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전략입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만이 진정한 국방 자립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정부, 군, 산업계, 학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국가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해시태그 지도자의 역할과 정책 추진. 국가의 안보와 국방은 단순히 군사적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깊이 있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복합적인 안보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제 정세의 미묘한 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현대의 안보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기술력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이러한 다차원적 안보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군사력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 네트워크 구축, 첨단 국방 기술 개발, 경제적 안정성 확보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는 국가의 지도자는 더욱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이 요구됩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읽고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국제사회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절제된 접근이 중요합니다. 국방 정책 추진에 있어 지도자의 철학과 비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기적 성과나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가의 장기적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력 증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반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대 안보 환경에서는 정보력과 첨단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사이버 안보, 우주 안보, 신흥, 기술 분야의 국방 적용 등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 영역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군사력 개념을 넘어서는 포괄적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방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전략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당적 합의와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지도자는 이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결국 지도자의 역할은 단순히 군사력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총체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습니다. 깊은 전략적 통찰력, 국제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확고한 철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해시태그 국방과 안보에 대한 이해. 현대 국가의 안보와 국방은 단순한 군사력의 문제를 넘어서는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지도자가 이 영역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안보는 더 이상 단순한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안보에 대한 진정한 이해란 군사적 대비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기술, 정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총체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는
이러한 다차원적 안보 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순히 군사력의 크기나 무기 체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관계의 역학관계를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에 놓인 국가의 경우 안보에 대한 지도자의 이해는 더욱 중요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급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 등은 고도의 전략적 사고와 섬세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지도자는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방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도 지도자의 깊은 이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군사비를 증액하거나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안보 전략과 국제 협력, 기술, 혁신, 국방 산업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 대응이 아닌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현대 안보는 군사적 영역을 넘어 사이버 안보, 우주 안보, 기술 안보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이러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며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 정보력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안보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방과 안보에 대한 지도자의 깊은 이해는 단순한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통찰력 있는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정책 추진의 중요성. 국가의 안보와 방위는 단순한 군사적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국방력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형성됩니다. 현대의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방 정책은 매우 섬세하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국방 정책은 단순히 군사적 대응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교적 역량, 경제적 힘, 기술적 혁신, 그리고 국민의 안보 의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환경에서는 더욱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국방 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군사 전략은 마치 거대한 바둑판과 같아서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내딛어야 합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군사적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잠재적 위협을 냉철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 전문가들의 몫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혜가 모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술 혁신과 무기 체계의 발전은 국방 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최신 무기 체계와 첨단 군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군비 경쟁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기술 강국에서는 기술적 우위를 군사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국방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은 전쟁을 억제하고 협상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단순히 무력의 과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열어두면서도 확고한 국방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방 정책 추진은 매우 복합적이고 섬세한 과정입니다. 군사적 능력, 외교적 역량, 기술 혁신, 국민의 의지가 하나로 어우러져야 진정한 국방력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유연하면서도 확고한 국방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